코로나 이전에 뵀던 분들, 처음 뵙는 분들이 오늘도 많이 보여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주제가 좀 거대합니다, 그죠? 과연 제가 이제 이런 도시 과밀화 초고층 시대에 제가 여기에 어떤 도움 되실 부분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긴 했었는데, 다행히 몇 가지는 오늘 이 주제에서 유리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발생될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것에서 몇 가지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그 유리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열과 이제 컬러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각도를 비틀어서 이제 유리에서 요구되는 성능이 정말 너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유리 회사는 아니지만 유리에 어떤 기능을 더 부여해서 앞으로 진행될 설계에서 시공에서 건축물 실비가 얼마나 더 확대될 수 있을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유리가 사용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죠. 유일하게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볼 수 있게 한 게 유리인데, 여러 이유로 유리의 개방성이 많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개방감을 더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과밀화가 되면 당연히 또 소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유리가 외장재에서 좀 소음이 취약한 소재이거든요. 유리를 사용하면서 얼만큼 조용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서울시 컨트롤 가이드라인 나왔지만, 이제 유리가 이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이유 때문에 건물을 지었더니 이제 본의 아니게 새들도 문제가 생기다시피 이런 새들을 위한 성능도 또 요구됩니다. 이게 유리 자체만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기술이 어떻게 부여돼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기존에 많이 뵌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세미나를 해보면 일반인들도 오시게 하시기 때문에 접합유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오늘 금요일 오후기도 하고 이제 좀 세미나 하면 힘들기 때문에 좀 복잡한 내용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공감이 돼서 추후에 저희가 브로셔로 드렸다시피 세부적인 기술 자료는 나중에 볼 수 있으니까 그냥 편히 앞을 보시면서 그냥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리를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적용 부위에 따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능을 한번 보면 방탄유리, 방풍유리, 조립충돌 방지유리, 안전유리, 유리 앞에 수식어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요? 이 유리만으로 예전에 할 수 있던 성능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고 구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미 왔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풀어야 될 숙제가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주제에서도 과밀화가 되면 소리가 시끄럽기 때문에 이제 차음이 요구가 되고, 초고층 시대 건물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끝일까요? 고풍화에도 불고 지진 태풍이 오고, 그럼 또 유리를 보완하는 성능이 요구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또 예전에 그냥 유리로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리에 어떤 성능이 부과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아까 전 세션에 유리회사에서 발표해 주신 게 어떤 단열 유리와 컬러 유리 쪽이었잖아요. 좀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주제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풀어야 될 뭔가 토픽이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접합유리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합유리는 유리 두 장 사이에 어떤 놈을 집어넣어가지고 보기에는 유리 한 장처럼 보이지만 그냥 단면으로 보면 레이어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인터레이어로 하는 접합유리용 중간막이 어떤 유리 두 장과 화학 결합을 해서 보기에는 유리지만 유리만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기능을 이 중간막이 구현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못해 건축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타시는 자동차용 앞유리 혹시 사고 났을 때 상황을 보면 100% 이제 접합유리고, 자동차는 이제 옆면, 뒷면까지 다 접합유리입니다. 건축용은 그래도 아직은 한국은 초기 단계고요. 그래서 유리 두 장 사이에 어떤 중간막이 들어가서 당연히 이제 유리가 파손됐을 때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있고요. 근데 플러스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되는 것을 유리에서 구현할 수 없을 때
어떤 그 기능을 중간각으로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이제 접합 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아까 유리를 빼면 이제 유리에서 이런 성능들이 이제 필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여기에서 주제에 맞는 게 어떤 안전과 구조가 초고층 시대에 필요하고 과밀화가 되면 소음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제외하고 오늘은 구조와 관련된 얘기, 차원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서울시 가이드라인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류축들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개방감, 정숙성, 조류보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제가 일부러 뭐 어떤 회사 소개나 이런 다 빼버렸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 회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를 예상하고 있고 어떤 트렌드에 맞는 솔루션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미 초고층은 국내뿐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죠. 이제 100층이 넘는 건물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건물이 그 상하이 타워입니다만 대부분의 초고층은 접합유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깨지게 되면 깨질 것 때문에 사용되지 주저야 되는 재료가 아니라 깨지더라도 안전하기만 하면 유리의 사용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도 계속 이제 여름철에 태풍의 그 풍화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런 풍화가 발생됐을 때도 접합유리 솔루션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 의장적인 내용의 이제 컬러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그 유리사에서 로열 유리 코팅으로서 이제 그런 컬러도 가능하지만 접합유리 중간각에서도 한 수십 가지의 컬러로 인해서 이제 건물의 외장을 다채롭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발표 주제가 관련된 뺐고요. 뭐 이렇게 유리가 이제 외장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오늘 뭐 첫 번째 주제인 개방감 관련돼서 하다못해 계단과 바닥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과밀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와 다시 관련된 것은 이제 말씀드렸던 소음입니다. 이제 듣고 싶지 않은 소음이 과밀화가 될수록 점점 더 커지는데 유리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음 성능은 이제 차음 접합유리입니다. 오늘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자율성 관련돼서도 뭐 솔루션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는 가운데 유리를 더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요구되는 성능이 필요한지 이 동영상에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 유리를 쓰는 목적을 얘기할 때 제가 이 현장을 항상 처음으로 예를 듭니다. 저희가 유리를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유리를 씁니다만 유리를 쓰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개방감 때문이죠. 지금도 여기가 유리가 한 장도 없다 보니까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유리는 취성이라는 본연적인 약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구조적인 성능을 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리는 대표적인 비구조재로 유리는 끼워지는 존재였었지 유리 자체로 어떤 구조적인 성능을 가진다고 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스티브 잡스 시어터인데 제가 뭐 그 잡스 따라하려고 그 플라티를 입고 온 건 아닙니다만 이 잡스 형님이 저기 아이폰 말고도 건축적으로 더 큰 글쎄요 공헌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유리와 관련된 사람은 좀 보일 수 있게 이게 그냥 건물인데 이게 뭐가 다르다는 얘기냐 하면 유리만으로 콘크리트 기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끼워지는 존재인데
뭐 바도 없고 프레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리만으로 건물을 구현을 한 거죠. 뭐 이 건축주는 뭐 당연히 뭐 목적하는 바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유리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유리를 어떻게 하면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뭐 이 현장이 좀 그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밖에 봤을 때도 그 어떤 가림막도 없습니다. 그냥 유리입니다. 자, 이게 그냥 바로 된 게 아니라 한 2005년, 한 20년 전이죠. 뭐 저희도 구조형 접합유리, 뭐 구조형 유리라는 얘기로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기술이 한 유리 90장을 가지고 이런 하드웨어를 최소화해서 이런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런 유리로 자체로 이제 빌딩을 한다는 게 이제 뭐 쉬운 일 아닌데 그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기술 개발을 해서 2011년이죠. 6년 뒤에 유리가 90장에서 15장이 됐습니다. 뭐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봤을 때 그 개방감이 훨씬 더 개선된 거죠. 어떻게 보면 유리가 이제 깨지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주저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리를 과감하게 이런 건물까지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사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두 번째로 좀 더 현실적인 얘기 들어오면 좌측에 있는 부분이 저희가 보통 상업용 건물의 저층부에 개방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죠. 유리 스파이더를 해서 립 글라스를 해서 철물을 해서 이 정도로 외부를 조망할 수 있으면 가장 기술적으로 완벽했으나 지금 이제 10년이 지나면 이런 뭐 홀을 뚫고 여러 가지 핑계를 하면서 이제 하자주도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거를 덜어내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측처럼 그냥 유리만으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이 변경이 된다고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현실로 내려오면 뭐 난간 자체도 예전에 알루미늄 철물이었지만 유리 난간은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지 타입은 다 뭐 이런 발을 포스트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위 난간에 지금까지도 쓴다 했지만 지금 뭐 여행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해안가 어떤 부분은 고급 리조트라든지 아까 한브레스 발표했던 지금 그 하이엔드 이제 주거용 아파트 갔을 때 글쎄요 이런 철물 아마 그 설치하지 못할 겁니다. 그 우측처럼 유리만으로 된 난간이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이게 이제 노년역에 있는 애플 또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이 개방감이 극대화된 곳과 이런 예전에 스탠다드였던 유리가 단순히 여러 바에 끼워져서 안에서 봤을 때 그냥 뭐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닭장이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벗어나는 이제 유리의 개방성을 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첫 번째 이런 개방감을 극대화해서 그냥 유리만 큰 유리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그런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솔루션이 하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어를 저희는 구조형 접합유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유리를 최대한 프레임을 최소화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프레임과 하드웨어를 최소화하고 유리 모듈을 대여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개방감과 시야감이 극대화되겠고 주위 자연환경과 이제 조화도 되겠고요. 뭐 이제 건물 경량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이제 테슬라죠. 이제 뭐 예전에는 구멍이 뚫려서 썬루프 기념을 했다면 이 이름을 이제 비전 루프로 바뀌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유리가 개방감을 이제 뛰어나게 했고요. 모바일 기기조차도 이제 베젤리스 그러니 다 이제 유리로 가는 모든 것에서는 어떻게 하면 유리의 그 장점을 극대화해서 개방감을 극대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인데요. 그냥 함부로 근데 엔지니어링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하는 실제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접합유리가 지금까지 가장 안전한 솔루션을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을 모르면 접합유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그냥 강화유리가 아니라 접합유리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국내 건물의 99%에 대해서는 접합유리를 쓰면 안전하다. 거기에 인식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더 한 발 나가지 못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이제 이런 그런 개방감이 요구가 됐을 때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게 어떤 소재를 잘 활용해야지만
이런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지 간단한 실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스위백 테스트입니다. 자, 한 10년 전 강화유리가 안전유리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충격이 왔을 때 이제 깨질 수 있는 소재고요. 이제 지금도 한국은 안전유리의 기준이 이제 강화유리보다는 그 다음 단계인 접합유리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 안 깨지지만 깨지면 저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비상방지 필름을 유리에 붙였더니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됩니다. 참고로 제가 밖에 나가서 유리 난간을 봤더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런 접합유리이긴 한데 그냥 비구조용 접합유리 중간막을 했을 때는 저렇게 유리가 젖혀집니다. 아까 봤을 때 그런 해안가에 있는 프레임리스한 난간은 이런 구조용 중간막, 접합유리 중간막이 사용됐을 때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난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용 중간막을 이해하면 이런 유리의 개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와 이런 부분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유리가 다시 주저되는 부분이 이게 좀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 어떤 아까 보여드렸던 뭐 애플과 관련된 그런 현장들, 국내 유리 그런 현장들을 전 세계에서 리딩하는 엔지니어링사들이 이제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게 유리 관련된 전시회인데 가만히 보시면 유리는 깨질까 두려워해야 되고 어떤 백화점에 가면 난간을 가면 기대지 마시오. 발을 하나 더 설치해서 혹시 모를 깨질 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가져가지 못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유리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 시설을 하면 이제 유리가 탄성이 있어서 휘긴 하겠지만 갑자기 터졌을 때 엄청난 그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엔지니어링적으로 설계를 잘하고 재료를 잘 이해하면 충분히 유리가 안전하다는 방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국내에서 가장 효도 상품 중에 하나인 이제 중국 장각의 유리 다리입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 부분이 유리를 이제 파손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아니라 파손되더라도 안전할 수 있으면 사고 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유리를 가지고 이제 더 퍼포먼스를 더합니다. 오늘 다 유리 얘기하러 온 거니까 깨져도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통해 가지고 유리를 더 많이 더 개방성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부위에 쓸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에는 하나의 놀이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화면으로 보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제 그래도 간단한 샘플을 준비했는데요. 그냥 이제 저런 개방감에 뛰어난 접합유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용 중간막이 어떻게 생겼고 어느 정도 강도가 차이 나는지 저희 직원들이 앞에서 좀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이 지그재그로 돌릴 테니까요. 한번 만져보시면서 이렇게 구조용이 없는 접합유리와 구조용이 있는 접합유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 이제 KDS 재작년이죠. 2022년에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 이제 설계 기준도 생겼고요. 이제 이런 걸 다 활용해가지고 이제 중간막의 뭐 탄성 개수라든지 이런 걸 다 구조 프로그램에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확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사례가 대부분 해외 사례였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완공된 인천공항 4단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네이버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업시설 등등에 이미 이런 구조용 중간막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세미나를 할 때
저희 솔루션을 히든 챔피언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유리는 아니지만 이런 중간막 소재를 잘 활용해서 유리를 더 크게 이제 개방감이 뛰어나게 설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제를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개방감이 뛰어난 건축물의 설계가 요구될 때는 구조형 접합률 중간막이 기여를 하고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차음입니다. 이제 뭐 층간 소음으로 해서 층간에 관련된 소음은 이제 사회적으로 더 이슈가 됐지만 건물 외부와 내부에서의 그런 소음 때문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듣고 싶지 않은 소음, 뭐 집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음의 지수도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소음에 대해서 유리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유리 자체는 다른 외장재보다 그 차음에 가장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구조형이 아니라 차음용 접합유리 중간막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 중간막을 활용하게 되면 유리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차음이 뛰어난 차음 유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소음이 뭔지, 차음이 뭔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해봐도 그 소리라는 거는 어떤 기계적인 이제 파동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사람한테 이제 들리면서 이제 뭐 사람에게, 동물에게 뭐 파장이 다르게끔 이제 가청력대가 다르다는 얘기고요. 이게 다 아시다시피 데시벨로 이제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차음의 정도도 이제 데시벨로 하게 됩니다. 자, 소리가 3데시벨 차이 나면 느끼기에 소음에 대한 인지가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데시벨 차이 나는 게 이 소음이 2배로 커졌네. 아주 사람의 귀가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력대가 여기에서 한 130의 데시벨이 되는데 저기 공항에 가면 거의 그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그게 한 130의 데시벨. 자, 그래서 이제 차음에 대한 이제 그 지수들이 뭐 STC, RW, OITC 이제 세 개 지수로 이제 하게 되는데 국내에도 뭐 STC나 RW에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에 맞는 그 차음 지수는 OITC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음에 연관된 건물을 설계하실 때는 이 지수를 참고하시기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차음은 당연히 소음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고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음을 설계하는 툴도 다 별도로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스킵이고요. 자, 다시 그런 말씀드리면 사람께 노출되는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소음이 외부에서 발생되는 게 이제 시끄럽다고 하는 부분이 한 70dB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끄럽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더 큰 소음이 올라가면 더 힘들겠죠. 그 다음에 조용하다고 생각되는 소음은 한 30dB 미만.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그렇게 이제 시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차음이 뭐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소음, 이제 들리는 음의 크기에서 듣고 싶은 정도, 이제 제로가 될 수는 없겠죠. 그 사이의 값의 차이를 차음인 거고, 차음 제품이 30dB입니다. 차음 성능이 50dB 그러면 반 이상의 분들이 뭐가 더 차음 성능이 좋은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 음의 값의 차이기 때문에 차음 값이 큰 게, 소리가 더 큰 게 아니라 더 큰 소음을 줄이는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로 돌아오면 유리 한 10mm가 33dB를 낮춥니다. 여기서 접합유리를 바꾸면 2dB 더 차음이 더 돼서 35dB 됩니다. 여기서 차음 중간막을 사용하면 다시 3dB 더 차음돼서
38dB이 소음이 저감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5dB이면 소음이 인지되는 그 정도가 반 이상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외곽에 쓰이는 복층위를 가보더라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건축물이 이제 뭐 23mm 복층위를 해가지고 33dB 정도 차감되는 유리가 기본이긴 하나 이 유리를 접합유리를 바뀌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5dB 더 차감이 되고 이제 복층유리의 차음 중간방을 사용하면 41dB 그래서 비접합 유리 대비 8dB이 더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소음을 반 그리고 또 반 낮추는 효과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뭐 또 다른 지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잠깐 보면 들렸는데 아까 잠깐 여러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음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되냐를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이 부분도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현장들 중에 여기 뭐 최근에 완공된 반포 원베일리라는 현장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광화문 포시즌 호텔 그다음에 여기 뭐 아모레퍼시도 여기 있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아파트 현장 그래서 이제 소음이 유발되는 예전에는 공항 인근만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소음이 이제 선진국형 지수라고 하는데 점점 그 정도가 요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항공 소음만 이제 시끄럽다면 지금은 그 대로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철도변 이런 소음이 들리는 것을 최소한 낮추는 게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차음 접합 유리가 적용된 국내 건물도 좋게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차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리를 가장 유리만 보이는 개방감을 극대화한다든지 두 번째 소음을 극대화로 낮춰야 되는 그런 현장들이 필요할 때는 접합 유리의 솔루션과 더 나아가서 이제 그 기능에 맞는 고기능선 중간방이 필요하게 사용되면 그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소리가 많이 나서 전달하지는 않겠는데요. 아까 어떤 지수를 보면 잘 인지가 안 되잖아요. 아까 구조형 중간복도 한번 만져보시니까 이런 차이가 느껴지는구나 느끼셨던 것처럼 이것도 보면 똑같은 유리입니다. 어떤 소리는 나르카라고 듣기 싫죠. 33과 41입니다. 그러니까 접합유리가 아니면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 차음 접합유리를 했을 때 이런 좀 부드러운 소리 단지 음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소리가 다 좀 입체적인 그로 알고 있거든요. 소음이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느낌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하이엔드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뭐 병원, 뭐 호텔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좀 정리가 된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두 가지만 준비를 했다가 서울시 컨트롤 가이드라인에서 조류충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소음에 민감한 게 얼마나 하는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국 고속도로 다녀보시면 방음벽이죠. 그 방음벽이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위해서 그 민원 때문에 그 방음벽을 많이 세웠더니 지금 서울시에서는 건물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에 있는 방음벽 고속도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일단 이슈적인 차원에서 먼저 말씀드렸고 이제 건물에까지 이런 이슈가 전달됐는데 뭐 유리가 왜 조류 충돌을 또 많이 일어나는지 이것도 저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작됐습니다만 미국은 한 20년 전부터 문제가 커졌습니다. Hi, my name is JB. 저희 마스코트인데요. 제가 대신 번역을 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me. Birds are a crucial component of the natural ecosystem. They play a vital role in plant dissemination. 새가 정말 중요한
라는 얘기가 Birds are 있는 the 것 most 같고요. mobile creatures on Earth, often undertaking. 옛날에는 경계가 없었죠. 전 세계를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저희가 초고층을 짓기 전까지는 도시가 가면화되고 빽빽한 건물들이 생기다 보니 새가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외장에 유리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새를 관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고 더 깨끗한 유리가 더 좋은 유리인데 새에게는 더 이제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죠. 새가 이제 날아가다가 반사, 인지 못하는 거죠. 너무 투명해도 막이 있는 걸 인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좁은 그 구멍이 있을 때 들어가는 습도도 있고 건물이 높다 보니 이제 저런 반사가 되고 투명하게 되면 이제 인지를 못하고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Despite the magnitude of the problem, there are now solutions available that can reduce bird mortality without compromising architectural standards.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로유리 솔루션 다 유지를 하면서 아까 했던 뭐 안전, 구조, 차원 성능도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 전파율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험 영상입니다. 고민 실험 방법입니다. 밀폐된 곳에 새를 넣고 한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유리가 새가 가겠죠? 거기에서 100마리 새를 넣었을 때 몇 마리가 부딪히느냐. 이게 미국에서 저로 충돌 실험을 하고 있는 그 방법이고요. 여기서 어떤 그 기준에 맞게 뭐 다행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미 제품은 그 솔루션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Visit trosafol.com for more information. 자세한 논문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또 얘기를 하면 길어집니다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짧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 저희 차트가 죄송하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다 일일이 번역을 못했습니다. 그 반사, 투과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아까 김영주 본부장님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보면 그냥 저희가 뭐 하고 있는 그냥 도트 모양의 프리글라스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도트에는 좀 그 기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기술 없는 이 도트 모양이 어떤 기준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이 도트 내에 저희 좀 조류 충돌하는 방지하는 기술이 들어 있어서 어떤 이제 외장 유리에 이런 유리 제품을 설치하게 되면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주어진 그 기능을 만족하는 상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 도트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게 크면 솔직히 미관적으로 좋지 않죠. 근데 조류 충돌 방지 성능은 더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작으면 보기는 더 좋겠으나 조류 충돌 방지에 좀 저하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미국에서 제안하는 그 기준에 다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샘플을 다시 드려볼 테니 한번 보시면 기존의 세라믹 프레이팅을 해서 단순히 그냥 새의 그 충돌을 방지하는 그 기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조류 충돌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유리 단면을 보면 이 도트 모양을 저희 중간막 위에 구현을 시켜서 이제 뭐 사용성도 문제가 없고요.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새를 위한 거지만 하지만 사람한테는 좀 투명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한 1m 떨어졌을 때 이 정도 느낌이 보인다면 한 2m 떨어지면 저렇게 옅어지고요. 그러면 한 3m 떨어지면 사람한테 잘 인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면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좀 인간이 좀 양보할 수 있지 않나. 그게 타협된 게 이 정도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성적서가 다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위험 지수 인자라는 게 있는데 새 100마리를 보냈을 때 미국에서는 30마리 이하가 충돌됐을 때 이제 기준에 부합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부합되는 유리 구성과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다시 이제 시간 다 됐기 좀 정리를 하면 유리를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개방감을 가장 극대화한다든지 소음을 가장 극단적으로 낮춘다든지 그다음 플러스 조련 충돌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접합유리 솔루션, 접합유리 중간모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인지하는 시간이 되었었으면 하고요. 이 이외에 다양한 특수유리에 관련된 거는 저희 브로셔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그래도 이 주제에 맞게 좀 하나 더 이해하고 가시는 그 계기가 되었을지 진심으로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신없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